남현희 씨와 전모 씨인데 이게 뭐 남현희 씨와 결혼을 발표한 전모 씨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남자친구라고 하기도 그렇고 연인 정도? 연인. 남현희 씨가 이 전모 씨에게 속았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런데 성전환한 건 알고 있었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전 씨, 지금은 남자. 이것도 법적으로 논란이 좀 많아요. 성전환 수술 받았다. 주민등록증도 2개다. 1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거.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다. 요것도 좀 어쨌든 이런 입장 냈습니다. 전 씨가 준 임신 테스트키가 2줄 나왔다. 이상해서 병원 가려고 했지만 전 씨가 계속 막아서 못 갔다. 전 씨가 책임지겠다며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 이 내용도 다 이상합니다. 이제 뭐 상식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예. 일단은 그 전모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주민등록을 2개 들고 다닌다. 이거부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 남성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아니요, 그 법원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법원 허가 없이 주민등록증이 그러니까 1이 새겨진 주민등록, 2가 새겨진 주민등록을 2개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요. 둘 중에 하나는 조작. 이제 성전환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대검 애교가 이제 200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가면 정신과 의사 2명 네네. 전문의의 그런 뭐 소견도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남자 여자는 이제 성기 부분 아닙니까? 그럼 성기 부분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확인서 그거 말고 이제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 전모 씨가 성전환 수술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 보도에 하면 경찰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성전환 수술을 받았지만 남자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전환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여전히 여자로 있는 여성으로 거예요. 분류가 돼 있는 거죠. 네, 예. 그럼 주민번호 뒷자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2죠. 그렇죠. 경찰 조회에서는 2니까. 주민번호 뒷자리가 원래 2였을 거 아니에요. 여자였으니까. 지금도 2라는 거예요. 이번에 네.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는데. 그것도 2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가 있는 건 뭐냐? 위조한 겁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위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성전환을 해서 남자로 전환이 됐다고 하면 경찰서 수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남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민등록증 위조면 공문서 위조입니까? 공문서 위조하고 행사죠. 왜냐하면 네. 그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2에서 이제 1로 됐을 텐데 그럼 2는 없어진 거예요. 폐기됐으니까 그렇죠. 2에서 1이 됐다가 다시 2가 될 수 없잖아요. 복잡하다. 아니 복잡할 거 없고 그냥 여자예요. 여자인데 네. 성전환 허가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남자 행세를 한 거죠. 근데 이거 참 드라마에도 이렇게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남현희 씨하고 15살 차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성 트랜스젠더가 와가지고 내가 재벌 3세다. 구체적으로 어느 그룹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호원을 또 대동하고 와요. 그래서 펜싱을 배우고 싶은데 펜싱을 배우려는 이유가 뭐냐면 대결 상대가 있는데 그 대결 상대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내가 펜싱을 배우고 싶다면서. 아니 일론 머스크가 왜?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남현희 전 선수는 본인이 신데렐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성전을 했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는데 당신 임신한 것 같다고 임신 테스트기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임신 테스트기는 2줄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임신한 걸로. 네. 그럼 남현 선수도 성전환 여자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건데 그 의심할 게 아니고. 그럼 과학적으로 임신이 안 되죠. 왜냐면 임신할 수가 없죠.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임신 테스트기를 주는데 그건 다 밀봉된 봉지가 다 뜯어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봉투가. 그래서 그냥
그 자체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걸 사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본인이 재벌 3세하고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이걸 SNS에 올린다?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그 재벌 3세로 분장한 유장한 그 여자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남현희 선수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의 어떤 분석이었는데 개인적인 분석이었는데 일단은 뭐 남현희 씨 주장은 다 속았다라는 거고 또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제 어떤 게 이 심리적으로 속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상식적인 구분 내지 상식적인 판단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또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는 좀 더 입장이 자세히 더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을 2개 들고 다녔다라는 주장에 따르면 하나는 위조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것마저도 이제 공문서 위조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팩트만 정리해 본다면 최근에 스토킹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을 때 이 전모 씨가 내민 주민등록상에 경찰이 확인한 주민등록 뒷자리는 2로 시작되는 번호였다고 합니다. 성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고 법적인 신분은 여전히 여성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은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남현 씨와 이 전모 씨가 같이 있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들어보시죠. 이런 느낌이었어. 봐봐. 동작이 잘못했어. 길이가 잘못했어. 길이지. 전 대표님은 그러니까 펜싱을 배우려고 1월 달에 저를 찾아오셨었고요. 수강하러 오신 분이랑 동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전 대표님께서는 체육계 협회 관계자신가요? 뭐라고요? 아니요, 저는 체육계 협회 관계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한 3월인가 4월쯤부터 이제 같이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현재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전모 씨의 답변도 좀 들어봤습니다. 주장도 들어봤고 처음에 펜싱 배우려고 찾아왔다.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님, 이 전모 씨는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도 의심될 수 있는 겁니까? 남모 씨에게, 남현희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뭐 경호원까지 대동을 하면서 내가 좀 개인적 활동하기 어렵다. 1등에 뭐 재벌 3세이기 때문에 감시받고 있다 그런 이제 취지를 얘기했다고 하는 걸로 이제 전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남현희 씨가 뭐 결혼이랄지 이 전모 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혼의 단꿈처럼 이걸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전모 씨가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에 대해서 그냥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있거든요. 사기당했던 사람들이 뭐 수억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 90만 원, 50만 원까지 사기당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본인 자체가 이제 뭐 그런 사기를 친 돈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잠실에 보면 뭐 엄청난 고가의 주상복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이제 둘이 같이 거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돈은 어디서 났을까? 본인이 그런 어떤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여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기를 쳐서 받은 돈이다 볼 수밖에 없고 뭐 보니까 뭐 사기를 당했다고 올린 사람들이 그래 보니까 이건 너무나 각색이에요. 그래서 많은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은 뭐 상장에서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해갖고 돈을 뭐 억 단위로 가져갔다랄지 뭐 몇 천을 뭐 사기당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뭐 경찰에서 이제 지금 스토킹 관련해서 긴급 체포되어 있는데 사기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본인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본인의 실체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경악할 만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전모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이 전모 씨가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본인 통장에 51조 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과시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아직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보도에 따르면 전모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주민의 증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51조, 전모 씨의 지인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요. 전 씨가 은행 앱을 켜서 51조의 잔고를 보여주면서 부를 과시했다.
있다라는 일종의 증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51조의 엄청난 금액이 통장에 있다. 몇 명이나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참고로 밑에 적어놨는데 지난 4월 기준으로 미국 포브스가 발표한 한국 50대 자산가 순위,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12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자산은 10조 5,496억 밖에 안 됩니다. 전 씨에 비하면. 근데 전 씨가 어떻게 51조의 잔고가 있었을까도 궁금한데, 뭐 이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아파트 주민이 본 것이 사실이라면 저 51조의 통장은 어떻게 된 걸까요, 김광선 변호사님? 저것도 통장을 가짜로 만든 거죠.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여줬다는데 조작이 가능합니까? 그 조작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재벌 3세를 할지라도 통장에 몇 억, 뭐 한 1, 20억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재벌 3세면. 근데 51조면 그룹일 차원이라 할지라도 51조를 왜 손자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 뭐 다 대출 받아가지고 대부분 그룹들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 51조라고 있다는 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이제 믿어서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저희도 사실 이제 강남 사무실에 있다 보면 이런 통장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고 과시를 하죠. 우리가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어떻다 하면서 뭐 법률 좀 자문 구하고 싶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것은 사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신뢰 못하니까 통장을 보여줘서 신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뭐 그렇게 써먹어 보시죠. 또 꿀팁 알려줍니까? 예. 자, 이 자리에서 당신 통장에 100원만 입금해보라고 해요. 100원 이체해봐라, 모바일로. 그렇죠. 100원 이체해보면 문자 메시지 100원 이체했다고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 잔고가 뜨죠. 그렇죠. 만약에 51조가 있었는데 100원 이체하라 하면 51조 100원. 그렇죠. 그렇게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좀 당황하죠. 뭐라고 그래서 내 휴대폰이 요즘 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예. 아니면 모바일용 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통장 잔고 보면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사건 많거든요. 네.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 그건 거의 뭐 99%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씨가 남현희 선수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가족 지인도 사기 피해 남현희 선수의 조카 전모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라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장 회사에 1억을 투자하면 1년 뒤에 오른 만큼 주겠다라며 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번엔 남현희의 지인 A씨, 남현희 지인을 포함한 4명에서 5명이 전 씨의 투자 사기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투자금은 10억대 이상이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단 남현희 씨 조카도 억대, 지인도 억대의 투자금을 전모 씨에게 건넸다라는 주장이 현재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사기 피해자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들 가족 내지 지인들이 전모 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게 된다라면 바로 이제 수사 국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모 씨가 2020년 당시 투자를 유도하는 통화 녹취도 확보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예절교육학원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도 필요하고 하니 대출이 이뤄질 것 같은데 지금 직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은 대출이 좀 꽤 나와요. 자, 뭐 예절 유도 학원을 차릴 거라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듯한 전화 녹취가 언론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미 남현희 선수의 조카분과 지인들이 억대의 투자금을 건넸다라는 주장이 나왔으면 지금은 현 상태로는
만약에 이게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남현희 씨와의 어떤 파탄난 러브 스토리이지만 이런 피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건 바로 피해 사기 사건으로 국면이 바뀌게 되는군요. 네.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 이제 막다른 길에 전모 씨가 몰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기꾼이 공식적으로 노출을 합니까? 피해 다니잖아요. 예. 사기 행각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노출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을 노출했다는 것은 그 노출된 걸 가지고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는 갈 때까지 가니까 자기 면모를 노출하면서까지 사기를 치고 어디론가 사라지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보통 사기꾼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저렇게 언론에 노출해서 자기 얼굴을 들이내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뻔히 드러나면 사기당한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예.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저 사진 하나를 가지고 또 한 몇 가지의 사기 행각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돈을 다 받아놓고 이제 뭐 도망을 치거나 나는 몰라라 할 정도의 결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선은 정말 그 남현희 씨한테는 미안한데요. 실제로 뭐 50몇 조라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나요. 너 자신을 알라. 51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가서 동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 자체도 좀 너무 심장이 크다 그럴까요? 사람들이 1조만 해도 충분히 속을 텐데 51조면 속기 힘든 거 아닙니까? 로스차일드 가문 아니면 어떻게 손자가 51조를 갖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도 저렇게 아직도 속아 넘어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고소고발로 이어지면 사기 혐의와 관련된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과연 이게 사기 행위가 맞는지 투자금이 건네진 건 맞는지 상장 회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적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도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남현희 씨 인터뷰 내용인데 사기 행각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기 피해자가 남현희 선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감독님, 저희 대표님한테 투자했다. 감독님 이름 믿고 투자했다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다면 김광삼 변호사님, 네. 남현희 선수는 이 전모 씨의 이른바 사기 의혹과는 무관한가 여부도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일단 남현희 선수 주장은 자기는 몰랐다군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남현희 선수를 몰랐던 건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전모 씨하고 전모 씨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결혼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올린 거 보면 저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현희 선수도 뭐 이제 속는 과정이 있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도 이제 피해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재벌 3세라고 생각하니까 가족들, 지인들, 뭐 사촌들에게 다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재벌 3세다. 근데 그냥 재벌 3세가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은 이제 단순하게 남현희 선수 말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재벌 3세라 보니까 뭔가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알아서 뭔가 투자했을 때 일확천금을 또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금욕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사실 사기 범죄에 따져서 이제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현희 선수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결혼할 사람이고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소개할 정도 되면 본인이 검증을 했어야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단순히 그 말에 믿고 이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주위 사람들은 그럼 믿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남현희 선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죠. 자, 아직은 이제 주변인들의 전언과 주장만 좀 소개되고 있고 경찰이 정식으로 이 사기 의혹과 관련된 혐의는 수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단언하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혹시 전모 씨의 입장이나 반박이 나오면 저희도 즉각 소개해드리겠습니다.